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광일 기자가 전합니다. 형제복지원이라는 단어에 아직도 악몽을 안고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최초로 공개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당시 내무부 훈령으로 이 사건을 방조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분한 이 사안에 대한 의혹들과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실상 그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이제는 나서서 형제복지원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고 또 피해 회복을 하고 이렇게로 해서 국가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은 국가의 진상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만든 불황인이었다. 그 불황인이라는 꼬리뼈를 지금이라도 제거해달라. 왜 우리가 불황인으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우리의 이야기가 이 상태로 또 묻힌다면 분명히 미래에는 또다시 우리 같은 불황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똑같은 시설에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부산시와 국가기록원, 형제복지원 내부 제보자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일상적인 갈등을 다룬 연극 공연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알람을 새벽에 맞춰놨는데. 예.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활동보조인. 정해진 시간 동안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만큼 둘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갈등을 풀어보고자 특별한 연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연극은 장애인 당사자와 그리고 활동보조인 그리고 코디네이터 센터 그 세 주체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열어둠으로써 이것이 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될 수 있도록 이 갈등들이 되게 묻혀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자 연극을 하게 됐어요.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용희 씨는 활동보조인이 자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듯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활동보조인 희선 씨는 가족 같은 마음에 한 이야기라며 섭섭해하는 용희 씨를 답답해합니다. 활동보조인은 힘들다는 말도 못하냐며 반문하는 희선 씨. 그리고 극은 끝이 납니다. 연극은 진행자의 등장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관객들은 극 속에 참여해 이 둘의 갈등을 함께 풀어나갑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즉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활동보조인한테 뭐가 제가 힘들고 이런 걸 잘 못할 것 같아요. 비록 정답은 없지만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 갈등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연극. 실험적인 연극을 통한 갈등 해소가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2014년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주들은 사업장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을 요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전국장애인 표준사업장연합회가 전국의 우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격려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2014년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시티클럽에서 열린 전진대회는 모범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전국장애인 표준사업장 연합회의 2015년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상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상의 영진상사 장옥희 대표, 전국장애인 표준사업장 연합회상의 한라산업 김창기 대표와 전국장애인 표준사업장 연합회 오민호 사무총장이 수상했습니다. 전국장애인 표준사업장 연합회 김재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발달장애인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당사자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4년 디딤씨앗 통장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디딤씨앗 통장의 후원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저축 아동에게는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개인과 단체들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디딤씨앗 통장의 사진과 이야기에 대한 공모전 입상작들의 상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까지 디딤씨앗 통장의 매칭 지원금 적립액이 1,806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답자 64명 가운데 52명 약 81%는 선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시설 종사자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 선관위가 정신병원 등에 배포한 선거 관련 공문과 자료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다문화 가정에 전달한 김치를 담갔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나눔 현장을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주시 양북면 자비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영재 어린이집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어린이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자비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주최 주관하는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나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눔을 하는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노인, 독거노인 같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김장을 이런 거를 좀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자비원, 양북파출소에서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김치 10kg짜리 100박스를 담갔습니다. 첫째 저는 이제 우리 다문화 딸들하고 독거노인, 그다음에 이제 결손 아동 이래가지고 자기 시어른이 김치하고 내 맛이 틀리대. 엄마 김치하고 맛있다고 엄마 김치 최고라고 그럴 때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봉사회는 자비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나눔 김장 담그기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4년 전부터 함께 참여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치가 맛있어요. 제가 김치도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가 많이 했어요. 또 한국 와서가 전 사고 싶어요 하고 애들과 전 키우고 해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데 앞장서온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에는 김장김치처럼 맛깔스러운 행복이 깃들여 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방글라데시 국회의원들이 서울 영등포 노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또한 방문단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센터의 현장을 방문해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는 등 시설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방문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다며 방글라데시의 노인 복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용인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로 구성된 쿰 합창단이 2014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쿰 합창단은 합창대회에서 북과 드럼을 배치한 악기 편성과 빠른 박자로 편곡한 아리랑이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2014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인 강원지방병무청 등의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2014년 춘천시 장애인체육단체 화합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합의 밤 행사에는 춘천시장과 시의회 의장, 춘천시 장애인체육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한동 아스콘이 경주시 장학회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청기화 한동 아스콘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써달라며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주시와 신라문화선영회가 주최하고 동북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제42회 신라문화제 제36회 학술회의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삼국유사 탑상편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신라 왕경의 사찰을 통해 당시 역사와 문화를 조망해보고자 개최됐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제62회 밀양시 향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밀양시 재향군인회는 이날 제62회 향군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윷놀이, 노래자랑 등을 통해 재향군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와 쪽방촌 외톨이, 수학 선생님 평범한 40대 가장까지 남은 시간이 단 21일 뿐인 이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모여듭니다. 이들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 가족들과 마지막을 준비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 호스피스를 배경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각각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죽음이라는 묵직한 소재로 삶은 소중한 것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그려내 감동을 선사합니다. 만났다 하면 싸우기 바쁜 오형제. 하지만 집에 있어야 할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덕수리 마을의 모든 것에 의심을 품게 된 오형제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합동수사작전에 나서게 되는데 코믹한 캐릭터가 돋보이는 영화 덕수리 오형제. 코미디와 스릴러가 결합된 이색 장르로 웃음과 재미, 긴장감을 선사하는데요. 윤상현과 손재벽, 이하이 등 개성 강한 배우들의 열연과 시너지가 돋보입니다.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가 이번 달 27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가 내년 2월 말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록그룹 플라워 15주년 기념 콘서트가 이번 달 13일 상명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마트 주차장에 표기되어 있는 장애 후 주차 표시. 시설 안내도에 표기되어 있는 장애자 동선 표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표기입니다. 하지만 장애자, 장애우, 불구자 등의 단어가 장애인을 지칭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관심입니다. 올바른 호칭의 사용이 관심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